거지가 길에서 3,000달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시간 후 양복 입은 남자들이 그를 갑자기 멈춰섭니다. 봄날의 아침 경기도 화성시의 작은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강무진. 40대 중반의 나이에 허름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이 그의 힘든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진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습니다. 무진이 평소처럼 거리를 청소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바람에 날려 온 종이 한 장이 그의 발 앞에 떨어집니다. 무심코 주워든 그것은 놀랍게도 100달러 지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더 많은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진의 손이 떨립니다. 이 돈이면 당장에 끼니 걱정은 물론 며칠간 따뜻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이 속삭입니다. 이 돈의 주인이 있을 거야. 누군가에겐 소중한 돈일 테지. 잠시 고민하던 무진은 결국 근처 파출소로 향합니다. 그가 경찰에게 돈을 건네자 경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이런 분들 보기 힘든데 무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을 꼭 찾아주세요. 그날 저녁 화성시 전역의 한 노숙자의 정직한 행동이 소문이 났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고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성시 북쪽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의 한 저택에서는 한 남자가 TV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세훈. 50대 후반의 성공한 사업가로 화성시에서 가장 큰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훈은 뉴스에 나온 무진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그의 아내 한소율이 커피를 들고 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세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네요. 소율은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신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세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율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 봐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세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무진과 자신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2장 꽃집 둘. 다음날 아침 화성시의 작은 공원에서 무진은 여느 때와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강무진 씨이신가요? 무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임하늘이에요. 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하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진 씨, 당신의 행동은 우리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무진은 잠시 고민하다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은 무진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진은 젊은 시절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했지만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파산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다시 일어서서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늘은 무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하늘이 떠난 후 무진은 다시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무진 씨이신가요? 무진은 또다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윤세훈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무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진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왜?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무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긍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따라 고급 승용차에 올랐고 차는 화성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윤세훈의 저택에서는 세훈과 소율이 무진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요? 소율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옳다고 하잖아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고 세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들어섰을 때 세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무진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세훈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무진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무진 씨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세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그날 밤 무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작은 꽃집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3장 꽃집 셋.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윤세훈이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진은 새 옷을 입고 윤세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세빛전자로 화성시에서 가장 큰 IT 기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무진을 맞이한 것은 인사팀장 김다인이었습니다. 다인은 무진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그의 새로운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진 씨는 우선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불만을 해결하는 일이죠. 무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무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태도와 따뜻한 말투는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동료들도 그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진은 회사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훈은 무진의 근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진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훈은 무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무진 씨, 어떠세요? 회사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무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세훈은 무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세훈은 무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무진 씨, 당신을 우리 회사의 정직 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맡아주시겠어요? 무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셔도 될까요? 세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진 씨야말로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정직함이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무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무진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회사 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정직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진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태도가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세빛전자는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는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진은 세훈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무진 씨,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해 주시겠어요? 무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세훈은 무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무진은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많은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새빛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무진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이 예전에 머물던 공원을 들러 청소를 하고 그곳에 머무는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무진이 공원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그 유명한 강무진 씨군요. 무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무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무진은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현실을 만든 것은 바로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4장 꽃집넷. 몇 달이 지나고 새빛전자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새 직장을 얻었고 그들 중 일부는 새빛전자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무진의 노력으로 회사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고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훈은 무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무진 씨,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무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의 족보를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무진 씨와 제가 먼 친척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우리는 6대조에서 갈라진 친척 관계더군요. 무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세훈은 무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무진 씨,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무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소식은 곧 회사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은 무진을 더욱 가깝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무진 씨가 회장님의 친척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 아냐? 그래서 그렇게 빨리 승진한 거구만. 이런 소문을 들은 무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진은 고민 끝에 세훈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세훈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요? 고 무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이 회사에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무진 씨,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무진은 고개를 들어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친척 관계라는 것과 당신의 능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당신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순전히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걸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무진은 세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무진은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회사의 고객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고 회사의 실적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점차 무진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진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전체 회의에서 세훈이 무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무진 이사를 우리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무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진 씨의 승진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친척 관계라는 것은 이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해. 무진의 눈에는 결의의 찬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무진의 뒤로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무진의 미래처럼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5장 꽃잎 5. 시간이 흘러 무진이 세빛전자의 부사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무진의 리더십은 업계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진은 세훈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진 씨, 큰일이에요.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글로벌테크에서 대규모 부정회계가 적발되었대요. 이 일이 우리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무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진은 곧바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글로벌테크와의 거래 내역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무진의 지시에 따라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세빛전자의 거래 내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글로벌테크와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피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무진은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진의 말에 직원들은 힘을 얻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무진은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진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세빛전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진은 글로벌테크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몇 달간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세빛전자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주가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세훈은 무진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무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진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음 회장으로 추천하려고 해요. 무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저에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세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리더십을 충분히 증명했죠. 이제 당신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예요. 무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경찰서에 맡기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중책을 맡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훈은 무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이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무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이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오랜만에 자신이 처음 세빛전제에 왔을 때 살았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꿈꾸지 못했던 자리에 오르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무진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무진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제6장 꽃잎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세빛전자의 회장이 된 이후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에게 있어 가장 큰 성과는 회사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빛전자는 정직과 나눔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진이 시작한 노숙자 재취업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회사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진은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화성시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희망의 정원 개장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무진이 처음 돈을 주었던 그 공원을 새롭게 단장한 것이었습니다. 무진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원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는 작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청중들은 무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희망의 정원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진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천천히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진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5년 전 이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무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무진은 노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무진은 혼자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무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진 회장님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진의 나이 70세. 그는 세빛전자의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전국의 대학과 기업을 돌며 간견을 하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무진은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꽃잎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꽃잎과 같습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꽃잎들이 모여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진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진을 현대의 성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진의 인생은 한 장의 꽃잎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들은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날, 무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희망의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꽃은 지지만 봄은 다시 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들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무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무진의 장례식 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전직 노숙자들, 그의 멘토링을 받은 젊은 기업가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무진이 시작한 재취업 프로그램의 수혜자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지금은 저 역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진 회장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 무진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진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닌 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멘토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무진의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그 돈으로 희망의 씨앗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무진의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한 장의 꽃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꽃은 지지만 그 씨앗들이 새로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꽃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주세요. 무진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었습니다. 희망의 씨앗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무진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 실려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화성시의 희망의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무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무진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한 송이의 꽃을 들고 정원 중앙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꽃을 들어 올리며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진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서로를 돕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무진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고 그 꽃잎들은 마치 새로운 희망의 씨앗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무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정직과 사랑의 꽃으로,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